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때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라든가 또 간접 사실이라든가 양형까지 다 전자화시켜서 이거를 경찰이든 혹은 검찰이든 어떤 서버에 보관을 시켜두면 또 그 두 양기관이 연결시키도록 예컨대 보안 등급과 아이디를 넣어서 볼 수 있게 하면 서로 견제도 하고 그다음에 왜곡되는 수사는 못할 것이다. 또 오히려 영장 청구할 때는 서로 또 긴밀하게 협조가 되니까 영장 청구의 뭐 대상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서로 잘 협력을 해서 또 유기적인 협력적인 수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법원에서는 전자화시키는데 민사, 형사, 가사 신청 다 합해서 기반 만드는데 한 1,00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형사건에 한한 거니까 그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전자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차기훈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수사에 범죄 유형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꼭 그것들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면 수사를 빠뜨리거나 부실 수사를 하거나 혹은 뭐 지연 수사까지도 저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대한민국은 형사 과잉 시대입니다. 사법 과잉 시대. 모든 건 예, 전지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그 법원행정처장님 예,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전임 처장님께 많은 조언을 구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성실히 답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실히 답변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임 그 처장님들이 오셔서 전에 박영재 처장님 같은 경우는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이 주심이셨고 또 그 재판에 대법관들은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대법관님도 법원 행정처장으로 오셨지만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분은 법원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입장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전임 회장님들과 입장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 사과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까?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지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다든가 뭐 그런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재판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 나오셨지만 그 전에 이 재판에 관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이 재판의 가장 큰 원칙은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양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양심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오시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면 입장을 요구하면 입장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저희 입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그런 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저희로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장님도 그 양심, 국민 눈높이에 따라 상식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예, 최근에 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있었습니까? 예, 그 법원이 1, 2심에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7월 16일에 있을 이번에 연기를 했지만 16일 날 있을 김건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이 부분도 1심 판결과 같은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한 달 연기를 요청했는데 일주일 연기를 해줬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생중계도 요구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수용했습니까?
그건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방송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가능한 한 생중계도 허용해서 법원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한다는 그것을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법무장관님, 그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7대 사건을 골라서 수사 중에 있죠. 수사입니까? 감찰입니까? 조사입니다. 그냥. 조사입니까? 조사하다가 어떤 범죄 혐의가 나온다면 검사들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수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행정조사인데 그건 감찰인데 뭐 같이 필요하면 있는 거죠.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기록 송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 전반에 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서 가져가면 그래서 그 기록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네. 법 위반으로 해서 징계까지 한 사건이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에 어쨌든 대검에서 이제 판단해 갖고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7대 사건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보면 최근에 그 검찰총장 예, 1분 더 주십시오. 네. 이 정보가 됐는데 내란 관여 혐의입니다. 네, 네. 그런데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긴 했지만 아직도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를 황제 조사 또는 아련하고 조사를 했다. 핸드폰도 뺏기고 이런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디올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넣어가지고 검찰이 과연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권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는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기 위해서라도 조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좀 의원 말씀하신 사항을 그 미래위원회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검찰에 있었을 때 제 선배들로부터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해지하지 마라. 이런 압력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현직에 있는 후배들은 제가 선배니까 전화를 못 하겠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잘못했다 수사를 계속 해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또 언론에 알립니다. 오늘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알렸더라고요. 언론에 알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국민들은 경찰 수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되구나. 이런 인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검찰 개혁을 막아왔습니다. 이런 유사한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장관님도 우리 민주당의 유력 대표 후보자들도 모두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폐지를 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에 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꼭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예, 어떤 뭐 의원님께서도 검찰에 계실 때 뭐 굉장히 유능한 검사셨고 또 일선 지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는 뭐 어떤 제도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의를 갖고 제도를 설계할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길 걸 갖고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수사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정말 현재 보안수사 때문에 생긴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검찰에 관한 남용들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게 전체 검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권과 결탁된 소위 정치검찰들의 일탈이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검찰제도 자체에 굉장히 불신이 큽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검찰 제도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좀 더 촘촘하게 지금 나오는 여러 법안들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지만은 더 촘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좀 잘 이렇게 좀 보충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현안 질의하시고 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장관님 저도 뭐 검찰 15 그다음에 군검찰 생활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뭐 다 수사 기소권 다 집중되고 군검사야말로 뭐 통제받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권한을 스스로도 이게 남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법원을 오게 됐는데요. 어쨌건 그 권한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기관이 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촘촘하게 구성해야 된다. 예,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때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라든가 또 간접 사실이라든가 양형까지 다 전자화시켜서 이거를 경찰이든 혹은 검찰이든 어떤 서버에 보관을 시켜두면 또 그 두 양기관이 연결시키도록 근데 보안 등급과 아이디를 넣어서 볼 수 있게 하면 서로 견제도 하고 그다음에 왜곡되는 수사는 못할 것이다. 또 오히려 영장 청구할 때는 서로 또 긴밀하게 협조가 되니까 영장 청구의 뭐 대상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서로 잘 협력을 해서 또 유기적인 협력적인 수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법원에서는 전자화시키는데 민사, 형사, 가사 신청 다 합해서 기반 만드는데 한 1,00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형사권에 한한 거니까 그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전자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차기훈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수사의 범죄 유형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꼭 그것들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면 수사를 빠뜨리거나 부실 수사를 하거나 혹은 뭐 지연 수사까지도 저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대한민국은 형사 과잉 시대입니다. 사법 과잉 시대. 모든 건 문제가 있으면 다 고소 고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예컨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소 고발하는 이유가 우리 법조인들이 볼 때는 그 증거를 좀 찾아내려고 확보하려고 그래서 민사소송이라든가 예컨대 뭐 특허 같은 소송에도 그 자료를 써갖고 자기한테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동의하시죠? 네,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송할 때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일단은 법원의 어떤 판단하에 혹은 법원의 관리하에 서로 오픈을 하게 되면 형사 고소 남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기라든가 이것도 저도 판사를 했지만 사실 100% 나쁜 놈 없고 또 100% 착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의 거짓말도 있고 또 피해자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욕심을 갖고 또 그 거짓말에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일도양단적으로 사기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걸 써갖고 그걸 갖다가 판사의 재량에 맡겨버리니까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 나오고 또 대법원 갔더니 또 파기돼갖고 유죄로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이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시키거나 또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이게 또 배임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사실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회까지 확대를 했더니 예전에는 회사의 관계에서만 배임죄 판단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주주, 그것도 이게 대주주인지 소수주주인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법상 그 보면 그러면 배임죄가 이게 항상 기업 CEO들 경영자들한테도 굉장히 이게 항상 그 찜찜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임죄도 상법 개정과 함께 추세를 맞춰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네,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배임죄 관련해서는 저희 본부도 상당 정도 어떤 준비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정부 내 또 협의를 거쳐갖고 또 국회와도 의논을 해갖고 법안을 좀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죄의 주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판단도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고 뭐에 손해가 된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건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거를 경제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은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누구라도 공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서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좋은 목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AI 대전환 시대가 오는데 왜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아직도 보안 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논쟁이 너무나도 심하게 벌어져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교통사고 신호 위반 갖고도 엄청나게 재판 엄청 오래 했습니다. 빨간불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근데 블랙박스 하나 딱 설치하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런 사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블랙박스 보고 누가 신호 위반했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이거 이제 AI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좀 이용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바디캠 검찰들이 와서 압수수색할 때 바디캠을 하는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합니다. 저는 쌍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할 때 인권 침해 사례 많습니다. 바깥쪽으로만 찍으니까 거기서 저항하는 사람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압수수색하는 수사관들도 불법도 있고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가져가려고 그러고 밀봉시켜 놓고 그렇습니다. 쌍방향으로 해서 똑같이 일 분 더 드리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법무부도 어떤 그러한 면에 관련해 갖고 혁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AI를 도입해 갖고 혁신하려고 지금 각 실국 법무부별로 경장하다시피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이라면 어떤 경찰도 마찬가지고 보안을 요하는 예컨대 삼성전자의 직원들처럼 보안이 잘 되는 곳에 자기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거기다 모든 수사 과정을 남기고 그것이 다 기록화되고 저장되고 나중에 관계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불만을 터뜨렸을 때 그거를 전문가들이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이 와서 그걸 검증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준을 세워나가고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AI와 이런 것들도 새로운 제도와 기술을 다 넣어서 어디도 하자 없게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도 경찰이 사실은 영상을 찍어서 송치하는 데 다 넣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보니까 이 케이블 타이가 나중에 없어지긴 했는데 영상에는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다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네.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 보십니까? 대법관으로 하시면서 사건이 그 주심 대법관에게 배당되기 전에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지 않죠. 예. 이 이재명 사건은 4월 22일 날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된 겁니다. 그런데 4월 24일 날 4월 22일 날 배당됐는데 4월 22일 날 전원 피체를 하고요. 4월 24일 날 표결을 합니다.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틀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배당되기 전에 대법관이 보지 않습니다. 일도 많아서. 특히나 이재명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아주 오랜 동안 촘촘하게 무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죄를 촘촘하게 정리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걸 반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3월 28일 날 기록이 왔지만 이게 항소 그 상고죠. 법원이 상고하고 이재명 측에서 뭐랄까 답변서를 낸 게 4월 21일이거든요. 4월 22일 날 배당되고 말씀처럼 그 전에 안 봐요. 그런데 이틀 후에 표결해서 끝냅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 말을 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 오늘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 22일 날 이재명 사건은 박영재에게 배당되었는데 4월 24일 날 표결합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다 물어봐요. 배당되기 전에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배당되기 전에 전자문서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상고도 하지 않았는데 봅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 답변서도 오지 않았는데 봅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고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